바쁘신데 또 오늘 참여하시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세대가 좀 많이 바뀐 셈이에요. 그 부자세를 한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제가 연락하면 다 애들이 크고 뭐 시집장가간 친구들도 있고요. 네. 덕분에 제가 주례 아닌 주례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게 본인들의 수준에 맞게 아까 우리 광훈이가 독서 모임에서 봤던 책 제목 혹시 보셨어요? 초딩 때인데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들고 온 거죠. 얘는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기억엔 시사적인 얘기, 뭐 어저께 뉴스에 나온 얘기 막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뭔가 차별화가 된 거죠. 그럼 차별하게 되게 가야 되는데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게 어때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초점이 보편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보편성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사실 해결하기 좀 어렵겠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마무리하고 끝날게요. 주영희 쌤 오셨어요? 네. 아까 바쁘셨는지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영희 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을 와 있어가지고 비디오 아, 지금 못 그렇지. 아, 찍는데, 어디로? 지금 천안에요. 아, 충남에. 천안에 여행을 충남 가셨구나. 네. 아산이요. 아, 아산이요. 그래요. 네. 오늘 광훈이랑 우리 영인이 봐서 어머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중훈이가 대학 안 가고 장사를 한다고요. 너무 광훈이가. 네, 광훈이가 너무 반갑고 대단한 친구들이었어요. 광훈이랑 중훈이는 의욕이 되게 살아있는 친구였고, 음, 영인이는 차분한데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되게 음, 빛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음.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진짜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또 부자세 부모님들하고 또 뵙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 자녀 세미나 그리고 SPL 통해서 정말 많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지금도 SPL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저한테도 귀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순간들이 매 방학 때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 SPL 때 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 또 뵐 날을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굴 뵙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이 또 이번 SPL 벌써 30기인데 30기 때 들어오게 될지 되게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이제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제가 우리 친구들 따로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또 전화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영희 선생님은 예, 지금은 이제 두 딸의 엄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이 세미나에서 SPL 캠프에서 멘토를 한 거예요.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건 뭐 되게 희한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하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매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바뀌고 있었음을. 또 뒤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멘토들이 있어요. 애들은 참 희한해요.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말은 들어요? 옆집 형이나 누나 말은 잘 들어요. 또 이게 나 자신의 과거를 잘 모르는 뭐 멘토나 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잘 듣죠. 이제 그런 원리들이 캠프에서 오랫동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제가 오늘은 좀 한 30분만 딱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지난 5월, 6월, 7월까지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도 지금 토요일 날 상담을 계속했어요. 관계 진로에 관련된. 근데 제가 상담할 때 자녀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만났어요. 근데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조금 진단을 해서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형태인가. 네, 좀 달라요. 제가 광훈이를 처음 볼 때도 얘는 다르다. 그럼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머니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왜 얘만 이렇죠? 이건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되게 많이 만났고, 이 애들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좀 세죠. 우리 자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도 있는데 청년도 있고요. 솔직히 말할까요? 더 나이 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포스터만 보면 제가 뭐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먹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마 아까 우리 영인이 어머니가 영인이가 지금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20살이지만 얘가 30살이 돼도 아마 영인이 엄마의 눈에는 영인이는 초딩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계속 초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대, 40대인데 얘네들이 아직도 독립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자녀가 스카이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40인데요. 아직도 솔로로 백수로 집에서 집밥을 처먹는 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모가 몇 세겠어요? 70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아직도 정답만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얘가요, Y대 나왔고요. 얘가요, K대 나왔고요.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이 40에 대학교 무슨 의미가 없어요. 아까 우리 광훈이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대학을 안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광훈이 엄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대학을 가겠다는 목적이 생길 거예요. 언제요?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가는 게 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전공 뭐 이거 정하고, 아니 뭘 한다고 전공을 정해요? 뭘 배워서? 뭘 안다고? 근데 학교에 학생 선생님들은 앉아서 뭐예요? 진로에 네 직업을 정하라. 전공을 정하라. 세상에 그 전공을 어떻게 안다고.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말이야. 우리 수능을 말이야.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저보고 정치하라는 분이 계속 정치 안 할 겁니다. 수능을 일시에 여름방학 전에 끝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나머지 한 학기가 놀잖아요. 제발 좀 놀게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진로도 결정하고 모두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가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절대로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갖고 있는 생각에 뭔가를 정해야 된다는 강박에 엄한 결정을 하지 않나요? 애들이 진로 결정을 할 때 누가 한몫해요? 삼촌과 이모예요. 뭐뭐 하더라.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정답보다 아이들에게 맞는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광훈이는 지금 당장 대학을 안 가고 일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돈을 먼저 벌 게 너무 좋은 거죠. 수학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겁니다. 수학 점수는 높은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죠? 왜 돈을 못 버냐 그랬더니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보면요. 돈을 번다는 것에는 줄을 쓰는데요. 일을 한다는 것은 줄을 안 씁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죠? 저는 그게 아마 나중에 광훈이가 정말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한국에서 못 배워. 그럼 미국 가면 되고, 중국 가면 되고, 유럽 가면 되고.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자녀가 다 초딩은 아니에요. 예, 뭐 중딩, 고딩, 뭐 청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걸 두고 이 자녀가 잘 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오늘 발표하신 이제 두 분의 부모님의 특징이 너무 바빠서 애들한테 뭔가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해요. 제발 좀 바쁘세요. 너무 한가하니까 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 학교 갔다 오면 지쳐 있는데, 학원 갔다 오면 지쳐 있는데, 얘 붙잡고서 뭔가를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죠? 간절한 마음이다. 이번 방학 때 가장 해야 될, 저는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한번 바닥을 틔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 제가 몇 가지의 텍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 애들 사진. 저는 아이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지만 그때는 참 오프라인으로
즐겁게 했죠. 근데 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학 때 캠프를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 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멘토를 만나거나 뭐 뭔가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아까 우리 그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멘토들도 인터뷰를 하지만 자녀들, 부모들을 가서 질문을 하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애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거 아세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이제 와서 이래? 엄마가 하라고 그랬잖아. 인생에 대해 주도권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상담 부탁해요. 매일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상담원 부모예요. 저는 진짜 이 자녀가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그때 몇 세인 줄 아세요? 39세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39세인데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예. 명문대 나왔어요. 예. 좋은 대기업도 다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솔로예요. 예. 결혼도 안 하고요. 집밥을 먹고 있어요. 백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쭉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38세. 그럼 10년 전으로 갈게요. 28세. 좀 더 갈게요. 18세. 조금 더 갈까요? 8세. 사실 8세에서 18세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이때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이런 결과를 내오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미래 관점으로 가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들이 지금 인생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질 것인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이때는요. 28세가 넘어가면 남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완전히 머리가 커서 안 들린다니까요. 18세까지만 해도 들어요. 뭘로 들어요? 용돈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용돈을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의 용돈이 혹시 할머니한테 받고 아버지한테 받고 누구한테 받고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용돈 싹 끊어야 돼요. 엄마 카드 싹 끊어야 돼요. 딱 엄마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용돈은 금액을 딱 정하고 용돈 기입장에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수학 공부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수학 공부 시켜요. 난리 나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교회가 대치동이에요. 주일날 아침 되면요. 차가 엄청 밀려요. 왜 밀린 줄 아세요? 다 학원에 가서 줄을 서는데 왜 애들을 학원을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학교도 데려다 줘요. 근데 애들이 차에 어디에 타요? 뒤에 타요. 놀랍죠? 걔가 만약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부장님 운전하는데 뒤에 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자기 이해 못한다고 회사를 그만둬요. 그게 28세예요. 이거 견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8세 모든 걸 내려놓고 집밥 먹고 있는 거예요. 솔로로. 왜요? 간단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고요? 엄마 같은 여자를 찾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같이 나를 잘하는 여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게 이유라면 지금 이 엄마가 몇 세죠? 70이에요. 이 나머지 인생 어떻게 될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게임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한테 폭력해요. 엄마한테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엄마 왜 나 낳았어? 엄마가 나 이렇게 했잖아. 야, 너 이렇게 해서 명문대도 나왔는데 엄마가 가라고 그랬잖아. 야, 너 대기업도 가는 엄마가 가라고 그랬잖아. 어때요? 무책임하죠. 충분히 이런 미래 나올 수 있어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답보다는 해답이에요. 해답이란 거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 얘한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일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읽어볼게요. 다른 자녀가 모두 다닌다는 학원. 그렇게 가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다른 자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린 자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적에는 정답이 있어요. 맞아요. 성적은. 따지죠. 근데 성장이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해답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만 끝나면 다 있는 성적의 정답. 이거 언제까지 따라가는 거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만의 성장의 해답. 어떤 걸 여러분들 선택하실 거예요? 정답. 모두가 얘기하는. 아니면 해답. 지금은요, 여러분들 자녀가 해답에 집중해야 됩니다. 학교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까지 지금 그 10대에 하지 못하면 20대 때 못 잡는 거 아시죠? 30대 때 완전 남입니다.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 못 살고요.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고요? 자녀 즉시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얘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은 뻔한 거예요. 얘가 40이 될 겁니다. 엄마는 70이 넘었죠? 이거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과연 남들처럼 키우실 겁니까? 우리 자녀처럼 키울 겁니까? 자녀답게 가야 돼요. 모두에게 적용될 똑같은 정답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SPL은 초중등이 하고 있고요. 초중등. 그 다음에 고등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오면 다 진단을 해요. 적성에 대한 진단, 기질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돼야 돼요. 교육은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우리 주영희 선생님이 정말 잘해요. 아이들을 개별로 관리하고요. 개별에 맞춰서. 그리고 이 SPL은 온라인으로 2주를 하는데요. 3주 때는 스피치를 합니다. 대치동에 다 모여서 한 분씩 다 스피치를 내 사명이 무엇이고요.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요. 내 비전은 무엇이고요. 내 3개월 목표는 무엇이고요. 사실 이 선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자 다릅니다. 절대로 똑같은 비전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고등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2주 동안에 하는데요. 시작하는 토요일과 마지막 끝나는 토요일만 오프라인, 여기 서울숲에서 만납니다. 나머지는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묻고 만들고 이 과정을 갑니다. 두 번째, 지금 자녀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자, 제가 이건 쓴 책에 나온 건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초등 자녀 있죠? 초등 자녀의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중등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럼 고등 자녀에게 필요한 건 가치관입니다. 사실 이거 10년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요?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첫 번째, 초등 자녀, 그러니까 SPL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습관으로 둡니다. 아까 이제 목표 관리를 했던 게 뭐냐면 매일 네가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합니다. 5가지 목표가 있어요. 1번, 너 오늘 목셀 시간, 목셀이 목표 셀프 공부 시간입니다. 몇 시간? 실제 한 건 몇 시간? 차이와 원인, 내일부터 해야 될 건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하는 거죠? 습관입니다. 매일 올립니다. 매일. 어렵죠? 그러니까 멘토들이 뭐예요? 댓글을 달아줍니다. 혼자 계획하고 독서합니다. 아침 7시마다 독서합니다. 독서하고 세일공하고 피드백하고 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아직 아예 자녀들이 10대라면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시고요.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녀들 거기 앉아서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과 5분이라도 앉아서 독서해야 됩니다. 독서. 제가 하는 그 1인 기업 과정에 어떤 부모는 애가 5입니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5명을 어떻게 키웠냐고요? 5분 독서입니다. 5분 독서. 5분만 잠깐 멈춰서 식탁에 집중 독서예요. 제가 지금 독서하는 건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데 아침 7시에 합니다. 독서 끝나고 자도 돼. 근데 7시에 독서합니다. 어른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이 합니다. 중학교 때는 왜 자신감이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을 따집니다. 등급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누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죠? 아이들의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막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얘기한다고 애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욕을 한다고 해서 뭐 걔가 욕쟁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언어가 얘네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면 누구의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중학생인데 말이 걸더라고요. 근데 왜 말이 거나 그랬더니 그 엄마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말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말이 많은데 어머니 말이 뭐 욕보다는 그 말이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분석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보석이 뭐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지? 행복이 뭐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집중력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고등 자녀는 가치관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진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험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존재 가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전 그거 물어봅니다. 고등학생 애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누구 위해 공부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요. 아니 엄마한테 네 공부가 필요하니? 몰라요. 왜 엄마가 네 공부가 필요하니? 엄마 불쌍해요. 왜 불쌍하니? 내가 열심히 안 해서요. 집 밖을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봐요. 네가 만약에 성공했어. 부자 됐어. 그럼 너는 누구를 돕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네가. 그게 맞아떨어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네가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할 것인가. 목표 관리해야 되고요.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애들 보고 시작할 때 블로그 하라고 그래요. 블로그에 그때부터 글 쓰면 진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해결해야 될 게 성적, 진로, 관계, 습관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챔피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체급과 자신의 종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든 출발점을 어디다 둔다?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 시작해요. 나를 알고 존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SPL이나 이 고등부 열정 캠프는 한 달의 시간이지만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확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치동이에요. 난 이거 너무 안타깝죠. 대치동 이렇게 학원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뭐 이게 말도 안 되죠. 수험제 영양제가 말이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 이번 방학에 저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딱 요것만 배우면 돼요. SPL에서 이것만 배웁니다. 예. 요거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매일같이 피드백을 올리는 습관이 되죠. 부모와의 좋은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행복을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행복을 잘 모르죠. 그 아이들이 좀 얻어야 될 것. 제가 고등부 캠프에서는 주요로 얘기하는 게 네가 갖고 있는 성공의 개념, 또 부자의 개념, 행복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될 게 뭐니? 오늘 내가 세일공 1시간 앉아서 해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부자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밖의 세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집 말고 이 밖에 있는 세상, 그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토입니다. 네. 어떤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캠프에서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멘토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캠프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만나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만나면 엄청 반갑습니다. 멘토들도 오프라인에서 만납니다. 3주차에는 3주차에 우리 이제 만나요. 그 대치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 공간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 서로 멘토들도 만나고 주연이 선생님 만나고 나도 만나고 굉장히 반가워요. 그러면서 본인이 뭘 해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니들 졸업하고 대학 가면 20대에 와서 SPL 멘토할 사람 손들어. 다 손듭니다. 저는 그게 아이들에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영인이가 와서 이제 멘토를 할 거고요. 중훈이가 와서 이제 멘토를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본인이 겪었던 걸 후배들에게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이게 가장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이게 성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사진에 나온 분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북특강을 하거든요. 온라인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부의 인사이트를 진짜 함석영님이라는 분인데 이등급 78기고 아마 청담 캔디라고 그래서 인스타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에요. 지용입니다. 지용이는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님이 나를 처음에 안 게 아니라 지용이가 저를 처음 먼저 알았어요. 먼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우리 엄마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둘이 부자세 나오시고 그다음에 상해 캠프도 가고 또 지용이가 학생들 멘토도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고요? 이 부모님은요, 이때 꼭 한번 오세요. 이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멘토링 하는데, 북특강 하는데, 자녀를 참 잘 키웠어요. 지용이는 뭐만 키웠는지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어려운 책을 읽고 본인의 지식을 얻고요.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합니다. 얘 나이가 올해 24살입니다.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대학은 뭐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죠. 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규적인 길에 쓰지 않았고요. 독창적으로 자기 길에 썼어요. 저는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를 보내라 마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따라가는 거기에 줄 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몇 가지 액션 플랜 드릴게요. 첫 번째, 사실 인생을 잘 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타고난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 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고요? 그거 돈만 버립니다. 그거 아이들 10대 때 학원비 보내다가 아버지 어머니 50대 때 파산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시키지 마세요. 저는 광훈이가 사업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누가요? 부모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캠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걔가 또 다음 캠프에 오면 굉장히 잘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네, 리더십이. 저는 광훈이를 처음 만나고 중훈이를 처음 만나고 영희를 처음 만날 때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평생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아이들은 자기 모습을 찾고요. 리더십을 만들고 얘들이 멘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좀 새로운 국영수 학습법을 얘기하고 싶어요. 국어의 점수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독서 시키세요. 세상에 독서를 안 하고 국어 1등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요, 해외여행을 가세요. 현지에 가면 영어 못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을 거두면 스스로 영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수학은 어때요? 수학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버는 홈 알바를 시키세요. 홈 알바. 설거지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애들은 되게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받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수학을 한다고요? 사실 아까 제가 대치동 학원 얘기를 좀 했잖아요. 사실 대치동에 학원이 잘 된다, 뭐 학생들이 많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가 가르쳐요? 그 학원 강사예요. 그 학원 강사들이 다 스카이대 나온 친구들인 거 아세요? 이 친구들이요. 그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치동에서 강의할 게 아니고 얘네들이 스타트업 해야 돼요. 얘네들이 개발해야 돼요. 얘네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IT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대치동에 가서 월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학원 강사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전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의 자기 분석 경험. 오늘 받으신 분들 중에 저를 처음 만났거나 오늘 부자세 처음 오셨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문자 보낸 겁니다. 저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 진단지 드릴게요. 그러면 진단 한번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들이 진단을 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멀리 계시면 제가 전화 통화라도 해드리거나 아니면 가까우면 오세요. 제가 교회가 대치동에 있고요. 제가 사무실은 서울숲에 있거든요. 제가 돈 안 받고 상담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그거 키우자는 거예요. 거기다 키우자. 그렇게 해서 부모가 좀 기다려주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행복한 말과 생각과 행동하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말 하세요. 행복한 생각하시고요. 행복한 행동하세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건 뭐냐고요? 저는 행복한 말만 하고요. 혼내지 않고요. 뭐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제가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를 좀 행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한 거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예. 다섯 번째는 캠프 오세요. 캠프 보내서 멘토를 만나게 하세요. 애가 캠프를 보내고 싶은데 안 간다고요? 좋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용돈 그럴 때 주는 거예요. 애들을 양육이라고 하죠. 처음에는요, 다 사육처럼 하는 겁니다. 먹이세요. 뭔가를 먹여야 되죠. 그런데 먹이셔야 돼요. 저는 알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광훈이, 중훈이 엄마가 아이들 독서 모임 올 때 얼마나 애들한테 맞춰줬는지 제가 알아요.
그 마음 생각하면 막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건 어때요? 책을 읽는 결과로 봤을 땐 이거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력이에요. 그 노력에 저는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끝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광훈이나 중훈이는 점점 더 자기의 인생을 살 거고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행복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애가 내일 모레 40인데 지금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부모 생각하니까 그럼 지금 선을 그어야 돼요. 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얘가 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머니 얘 인생이에요. 걔 인생을 살게 둬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요? 독립이에요. 저는 캠프를 하고 이렇게 세미나 한 이유가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해야 행복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을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캠프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캐치플레이입니다. 슬로건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로 꿈 꾸지 마라. 근데 아이들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꿈 꿉니다. 누구 꿈 꿔요? 엄마 꿈 꿔요. 누구 꿈 꿔요? 아버지 꿈 꿔요. 아니, 애들이 왜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누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 인생을 살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의 강점, 본인의 가치, 세상에 영향력을 만들어야 되죠. 고등부 캠프에 오면 아이들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열심히 쓰고 생각하고 쥐어짭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쓰라고 했을 때 멍 때리고 앉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카톡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엄마 내 꿈이 뭐야? 거기 엄마가 통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요? 야 너는 뭐 하니까 뭐 해? 뭐 해? 이건 돈 안 되니까 저거 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선을 그셔야 됩니다. 얘들이 얘기한 거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 네가 결정했어 네가 해봐 이거. 그리고 캠프에 보내는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여드려 온 겁니다. 우리 주영희 선생님은 저보다 더해요. 진짜. 예, 이 부모 자녀의 세미나 때문에 이 캠프 때문에 진짜 결혼하고 두 딸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경험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누구의 가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너는 익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셨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예, 그 아직까지 그 저한테 진단 안 받아보신 분은 저한테 받은 문자로 회신 주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두 분의 발표도 잘 들으셨죠? 네, 들으시고 오늘 줌 주소 받았던 카페 주소 아시죠? 줌 주소 받았던 카페 주소에 가셔서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뭘 느끼셨어요? 뭘 얻으셨어요? 뭘 얻었어요? 그것만. 네. 지금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시나요? 네, 문자 보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멀지 않으면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그럼 거제도에서 차 타고 네 식구가 왔어요. 근데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네, 여행하듯이 왔어요. 여행하듯이. 저는 그게 부모의 용기예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부자세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땐 1시나 2시쯤 끝났죠. 딱 끝나고 나서요. 아버지가 아들만 딱 데리고요. 동해바다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사실 그 아버지와 아들 3달 동안에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아들과 운전하고 동해바다 갔다 왔어요. 그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애가 뒤에 앉았겠어요? 앞에 앉은 거죠. 엄마 아빠 함께 가면 안 돼요. 아빠랑 가는 거예요. 잤다가 일어났다가 휴게소 가서 카드 주고 너 먹고 싶은 데 마음대로 사오라.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는 과자와 빵과 뭐 콜라와 잔뜩 또 먹고 또 연락 자더래요. 그리고 바다에 도착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아빠랑 얘기하더래요. 돌아오면서.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원 특강이 있었어요. 학원은 늘 하는 게 특강이에요. 학원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학원 마케팅의 배경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초딩 때가 중요합니다. 중딩 때가 중요해. 아니 중요할 때 따지면 언제가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중요해요. 그걸 절대로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럼 20대 자녀들은 포기 아니에요. 20대는 우리가 8월 달에 청년들 캠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고등부 열정 캠프와 청년 열정 캠프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강사도 똑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멘토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고딩이나 대딩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 책임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과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과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가서 대학을 가니까 또 학원을 가요. 여러분. 신촌에 있는 학원들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학원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렇게 학원 보내시겠어요? 안 보낸다고 하죠?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대학교 들어간 그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가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대학 가라고 그랬잖아. 나 이 학원 가야 내가 전공 쫓아가. 언제까지 학원을 보내실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커녕 지금 거의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게다가 50대 성인 파산율도 1위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답게 키우지 않고요. 보세요. 남의 아이처럼 키우셨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노력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우리 좀 열심히 들으셨던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카메라 좀 열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대현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옆에가 주원이 엄마요? 혹시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지금 저한테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 문자 보내세요. 자, 진단지 보낼게요. 진단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가신 애들만 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도 진단 같이 하세요. 부모님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만나고 또 캠프에서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찍고요. 오늘 줌 주소, 줌 링크 받았던 거기 카페 오늘 들으면서 뭘 느끼셨는지 한 줄만 댓글로 한 줄만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넷.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북특강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또 신청하셔서 북특강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